루게릭병은 운동신경계에만 국한해서 운동신경세포가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팔에만 나타날 수 있고 다리에만 나타날 수 있고 말하는 데만 문제가 있지만 전신적으로는 다 퍼져서 호흡마비까지 오는 이러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루게릭병은 다른 감각신경이나 모든 정신상태는 정상인데 운동신경만 망가져서 그로 인해서 급속도로 진행하면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호흡마비 때문에 본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호흡은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해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많고요. 유전적인 측면에서는 환자들 가운데 약 한 10% 미만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인자가 서구하고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연구 보고를 이미 우리가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와 서구 환자를 치료하는 데 방침은 맞춤형으로 서로 다르게 치료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증상은 근육이 불뚝불뚝 튄다. 그런데 무조건 뛰는 거는 몸이 피곤해도 올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근육이 마르면서 몸이 뛰는 증상 또는 말소리가 어둔해지고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고, 그러한 증상이 한쪽 팔에서 나타났다가 다른 팔 또는 다리 쪽으로 진행할 때 저희가 루게릭병을 의심할 수 있지, 한 팔에만 나타났다 그랬을 땐 디스크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병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 최소 6개월 정도를 환자 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진단을 붙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루게릭병에 좋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아직은 성립되지 않는 병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유전자 치료 또는 약물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조기 발견을 할 때 이 환자에 대한 치료도 틀림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이제 전 세계적인 식약처, 그러니까 FDA에서 승인하고 있는 약이 리루졸이라는 이런 약이라서 글루탐산에 의해서 신경 독소를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이지만 그 약의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팀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식약처로부터 1상, 2상을 완료한 다음에 환자한테 써도 좋다는 약에 대한 희귀 약품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치료제로서 전 세계에선 저희 나라 환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줄기세포 하면은 우리 몸 안에는 성인 자체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장기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라든가 골수 또는 근육 어느 부위에든지 줄기세포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배양을 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을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얘기하고,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배아줄기세포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성인의 피부에서부터 전 분화능 줄기세포로 만드는 유도줄기세포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환자한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효과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요즘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골수 또는 제대열 줄기세포 또는 지방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를 이용하지만, 저희 대학과 코아스템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골수에서 유래한 자가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고 증식을 시켜서 본인의 몸에 다시 넣어주는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든 줄기세포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환자한테 안전성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나 유도형 전분화능 줄기세포가 효과는 클 수 있지만 들어가서 암으로 자랄 수 있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현재는 임상적으로 성체줄기세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성체줄기세포를 환자한테 투여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진행하는 환자가 악화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완치는 시킬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진행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법으로 1단계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줄기세포의 유효성을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줄기세포를 넣는 방법 이외에 건강한 사람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이러한 치료법들이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환자도 있고요.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환자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이 줄기세포를 그래도 한번 맞고 싶다. 왜냐하면 다른 치료법에 의해서 하나도 증상이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식약처에서 정해주고 있는 이런 적응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 대해서 초기 환자, 또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호흡기도 달고 있는 환자한테도 투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상태라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게 환자나 보호자들의 마음이라면 그러한 치료를 위해서도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는 계획을 하고, 또 한 환자한테서는 그런 환자를 시행 중에 있고요.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치료적인 효과를 제일 많이 예상하는 것은 초기 또는 중기의 초반부에 들어있는 이런 환자분들이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본인이 생활 습관을 바꾼다 해도 그게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그 루게리병을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미상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예방된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식생활 같은 것들은 정상적으로 균형식을 하고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먹고 하는 것들 자체가 루게리병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 모든 병을 예방하는데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지, 루게리병에 국한해서 예방할 수 있는 병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 또 예방법,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루게리병은 치료가 안 된다, 또 루게리병은 모든 사람들이 몇 년만 있으면 다 호흡마비게 되고 환자 상태가 나빠진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별에 대한 유전적인 차이 또는 내 몸에서 내 면역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치료와 환자에 대한 질환 경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준다면 모든 사람한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조금 진행 경과를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를 하고 본인이 나는 이 병에 걸렸으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인습보다는 개념보다는 본인도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루게리병 자체의 마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에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료,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한 의사가 한 환자를 다루었지만 요즘은 다학제적인 진료를 통해서 영양부터 시작해서 언어치료 또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것들, 호흡에 관련된 것들, 많은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걷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지내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병이 진행을 할수록 그동안 좋은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고 또는 어떤 새로운 다른 차선책을 위한 허가가 되지 않은 이런 치료들을 받느라고 많은 돈을 또 낭비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받지 않았던 어떤 시술들을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병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치료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거, 요즘 국가가 그래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보험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10%만 부담을 하면 되지만 검사라든가 또는 치료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법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후반기에 갈수록 더 많아진다. 또 하나는 병이
진행이 돼서 혼자서 걷지 못하고 앰뷸런스나 또는 119 구급대 등을 통해서 지방에서 환자들이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치료비보다 이송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난치성 신경계질환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병원의 서울 지역과 지방 지역 가운데 병원의 특성화, 그러니까 병원이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면서 어떤 특정 질환들에 대한 이거를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센터를 만들라 하는 게 병원 특성화 사업이었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5년간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신경계 질환에만 국한을 해서 치료센터의 일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해왔는데, 난치성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내과 질환, 외과 질환, 모든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난치성 질환 가운데 현재 알려져 있는 치료법으로는 아무런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한테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연구 또는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조건이. 왜냐하면 GMP 시설이라고 하는 무경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식약처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 건 회사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우리나라에도 제약회사가 대기업들이 많지만 대기업들은 너무 고위험이 있는 데에는 투자를 안 하던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산학연, 대학과 산업체가 같이 융합을 해서 하는 연구를 같이 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준 연구비와 산업체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들이 같이 또 대학에서 대형 자금을 댄 것들이 모여져서 큰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코아스템이라는 회사와 저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같이 투자를 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었고, 뉴로나타 R이라고 하는 거는, 뉴로는 신경이라는 말이고 나타는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런 뜻의 의미에서 뉴로나타 R이라고 하는 본인의 골수에서 채취한 골수에서 본인의 줄기세포를 뽑아서 배양을 해서 충분한 양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본인의 척수액하고 합쳐졌을 때 그게 하나의 새로운 약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줄기세포를 본인에게 넣어주는 자가 골수율의 줄기세포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외국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루게리병 환자한테 사용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저희가 상당히 먼저 시작한 팀이었고요. 외국에서도 그런 치료들을 뇌나 또는 척수에다가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 임상들은 대부분 안전성 문제하고 위험성 문제 때문에 더 2상, 3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치료할 때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하기 위해서 척수에 직접 주입하지 않고 척수강, 즉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척수액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게 퍼져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환자한테 있어서는 안전성 자체가 유지가 되고 여기에 대한 효과 자체를 나타나게 되는데, 줄기세포를 만일 척수 안쪽에 넣었다고 한다는 개념은 망가진 세포를 재생시킨다는 개념이지만, 저희가 척수강 내에 넣은 거는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즉 면역, 염증 조절 기능이라든가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질들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인자들을 없애주는 치료법을 갖고서 있기 때문에 조직에 직접 투여하는 것보다는 주변에다가 뿌려주고 일부는 조직으로 들어가게 하는 면역 염증 반응이 가장 좋은 작용 기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제학술지에 저희가 여러 번 발표를 하고, 요즘은 저희가 설정한 이런 치료법 자체가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다른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예, 안전성이죠. 환자한테 편안하게
또 환자한테 위험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유효성도 있지만 유효성을 너무 높이게 되면 안전성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적정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하는 치료제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 유효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한 게 2세대 줄기세포 치료, 3세대 줄기세포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 1, 2, 3, 4에서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듯이 줄기세포 치료제도 버전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IT 산업과 달리 줄기세포 바이오 산업 쪽은 임상시험을 하나를 맞추고 시작해서 마치는 데까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IT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보다는 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늦는 이유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법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척수강 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뭐 복용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고요. 시술하는 가운데 척수액을 통해서 넣는 치료이기 때문에 넣었을 때 원래는 없어야 될 세포가 내 척수강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투여 초기에 환자가 감기 걸린 것처럼 열이 나고 또는 신경이 좀 자극을 받는 증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100명 넘는 환자들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 때 3일 이내에는 전부 다 사그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장기적인 합병증이라든가 이 줄기세포로 인해서 암세포 발견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척수강 내에 들어간 줄기세포는 환자한테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루게리병을 극복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저는 자기의 인생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루게리병으로 손발을 못 움직이고 본인이 의사표현을 눈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격려를 하고 힘을 주는 사람은 저희 건강한 저희 의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비록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은 못할지언정 본인의 눈만으로도 남한테 격려와 치료법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루게리병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루게리병이 완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한 거는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된 사람은 없지만 그분을 이러한 루게리병으로 인해서 질병에 치지 않고 극복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분들이 본인에 대한 정기도 쓰고 다른 사람들은 위안을 주고 있는 이런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루게리병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사들은 그 루게리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을 개발을 하면 그분들이 루게리병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줄기세포 치료제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처음 개발됐고 또 전 세계적으로 루게리병에다 희귀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이라서 외국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제가 제조 공정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경비들 이거로 인해서 경비가 너무 가격이 비싸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보험으로 빨리 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환자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에 대해서는 보험 등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임상도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약제다 하는 해외에서 들어온 약제들은 허가도 받지 않고 보험 등재를 시켜주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과 모든 것들이 글로벌 시대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기술들이 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에서 나온 제품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온 약들은 보험 등재를 그렇게 빨리 시켜주고 OECD 국가 몇 군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준다 하는 이런 것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다른 OECD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안 했다는 거로 인해서 더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이런 거로 인해서 보험 등재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몇 년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더 위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약제들 특히 바이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 더 규제를 강화시키고 이쪽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하는 건 좋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국가가 우리나라 환자분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약이나 이러한 제품들이 역처벌당하는 거는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